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도 어제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글도 보고 다양한 변화, 시장의 빠른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이미 지난주부터 시장의 변화는 시작됐죠. 이 변화를 과연 우리가 어떤 만큼 소화를 하며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처럼 편안하게 지냈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의 변동성이 증가하죠. 네, 변동성 속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불확실성이 시장에 증가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시장의, 주식시장의 변화. 따라서 빠른 포트폴리오의 변동이 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포트폴리오도 뭔가 살짝 이 세상 변화에 맞게 좀 바꿔줘야 될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이 두 단어가 섞여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신정부가 출범하면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오르죠. 있죠. 이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쭉 사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주가를 치어받고 위로 올리는데, 이것들이 과연 지속 유지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 변화, 기대감, 이 세 단어가 공존하는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다우는 플러스 0.13, 나스닥은 마이너스 0.32, S&P 500은 마이너스 0.01.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며칠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주식 성과를 보면 2025년 5월 한 달만 보면 나스닥이 9.9% 많이 올랐죠. 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5월이 상당히 잔인한 4월, 5월은 좀 조정을 받는 달이었는데 이게 무색할 정도로 5월의 등장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S&P 500도 6.2% 상승. 우리나라 코스피가 5.5%나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 5.5, 일본 니케이 5.3, 홍콩 항생 5.0. 그래서 한국, 대만, 홍콩 이렇게 일본 니케이 이렇게 시장의 큰 어떤 흐름 속에, 변화의 속에 그나마 상승으로 가는 나라들,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뭡니까? 미국과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미국과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IT 능력이 있고, 제조업 능력이 있는 국가. 이런 국가들은 이러한 관세 파고 속에서도 더욱더 자기의 기술 개발과 자기의 위치를 선점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다음 유로스닥이 3.9, 다우가 3.8, 코스닥 2.4, 중국 상해 2.2, 인도 선섹스 1.7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상당히 미국과 그와 관련된 제조업 국가들의 강한 모습이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을 움직이는 요일을 보면은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을 다시 때리기 시작했어요. 네, 뭔가 불안할 때는 항상 중국을 희생양 삼는 모습. 미국 증시는 혼조,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뚝 가격이 빠지는 모습. 트럼프 중국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미국 무역협상 우려 제재마 속 3대 지수 혼조. 다우는 상승 후 S&P 500 약보합, 나스닥은 하락. 테슬라는 마이너스 3.34,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92, M7의 희비가 엇갈렸다. 트럼프 중국 무역 합의 위반했다.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를 또 날려주면서 주가를 보호하는 모습.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네. 미중 기술 제한 히토류 수출 두고 대립을 했다. 그렇죠. 기술 제한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고 히토류 수출을 두고 또 대립을 했다. 트럼프 대화 제안하면서 증시 혼조세로 막아 내려갔던 것을 그나마 좀 잡아줬다. 4월 PC 물가지수가 2.1%로 둔화되면서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금요일날 시장을 움직였던 키포인트, 키드라이브였었던 것 같아요. 다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불확실성을 확대한 것, 이게 금요일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분쟁이 1심 법원의 판결로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죠. 미국의 무역 관련 법들이 30년, 62년, 74년, 77년 상당히 많은 모습을 법들이 있죠. 어떤 것은 관세 338조, 232조, 122조, 무역법 제301조, 그 다음에 IEEPA법 이런 데 적용을 받고 여기에 의해서 근거들이 막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브레이크가 풀린 브레이크였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다는 거죠. 네. 다양한 부여된 권한 같은 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관세나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헌법 1조에서 누구에게 줬느냐, 국회에게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쓴 적은 없지만 이걸 크게 넓게 해석해서 대통령이 막 이걸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법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스피드와 내용이 복잡하고 빠르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페이스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원의 브레이크는 풀린 브레이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와 미 대법원의 싸움은 후폭풍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릇은 이미 긍이 가기 시작했으나 여기서 그릇은 미국의 관세법이죠. 관세 두들겨 매기는 거 좀 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법원이 자신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동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단장 선임 고문은 29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에 행정부는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느냐 질문에 1974년의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다. 네.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22조는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걸로 일단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를 임시 수단으로 사용한 뒤 301조를 통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에 맞춰 개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개별 관세. 그런데 301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무역 관세에서 불공정이 있는지를 일일이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122조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1조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관세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피터 나바로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22조는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에 최대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150일 동안 매길 수 있는 거. 나바로 고문은 22조를 먼저 사용한 후에 강범위하게 301조를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터 나바로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도 들고 나왔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법은 1930년대 대공황이 찾아오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을 한 거죠. 이 만든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법은 2만여 개의 수입품에게 평균 59%, 최고 400%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농산물과 공산물 모두 대폭적인 관세 인상에 따르고 이에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주요 교역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수출은 1929년 52억 달러에서 33년 21억 달러로 급감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거죠. 실업률은 7.8%에서 25.1%까지 상승하고 세계 교역량은 3분의 1로 축소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과 다르다. 하지만 스무트 홀리 관세법도 우리가 들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법이 지금도 살아있는 건지 그리고 어떨 때 작용과 발동이 되는 건지 이건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관세 전쟁 법률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222조나 301조를 활용하고 이걸 활용하더라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회의에서 국제경제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피터 헤럴은 이 두 조항 모두 IEPA법보다
법적 기반이 더 튼튼하다고 말했다. 아하. 그러니까 IEPA법에 지금 이게 유연이라는 건데 이것보다도 122조와 301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수단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 역시 판결문에 122조를 지적하며 연방법에 이미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할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왜 그걸 사용하지 이걸 사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122조와 301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또 한편 이제 가장 강경파인 피터 라바로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라이트 하이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무역 대표부가 대신 등장할 가능성. 얘도 아주 강경파죠. 라이트 하이저는 트럼프 일개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천억 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주요 통상 자문역을 맡았지만 이번 행정부의 내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강한 애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따라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발작이 더 강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수적으로 이 법률적인 갈등 문제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대표님가 중국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나타나며 파편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으로 튈 가능성, 더 우리들에게 강하게 뭔가를 먹이고 희생양, 먹잇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타이밍적으로 우리를 타겟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를 타겟해서 중국을 겁주는 전략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7월에 이제 미국과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좌우간 미국 법원과 관세정쟁의 싸움은 불확실성이 확대. 그 뒷면에는 한국이 먹잇감으로 될 가능성. 이 부분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사야 되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시장이 상당히 강한데 YTD로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홍콩 항생이 15.8, 코스피가 12.4, 코스닥이 8.4. 앞에서는 이제 5월만 봤는데 이제 YTD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봤어도 홍콩 항생,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앞쪽에 있는 거죠. 유로스탁 600, 인도 선섹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으로 갈 필요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작년만 해도 미국, 한국은 X로 봤는데 이제는 살짝 변화의 바람, 뭔가 뒤집힌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고 매력적인 이유를 보면 첫째는 이재명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정부보다는 뭔가 더 나을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신정부의 추경 가능성. 30조를 갖다 쏟아 부을 것 같은데 어디다 쏟아 부을까? 결국 중소 서민들 살리기 하고 미래 먹거리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다. 세 번째, 환율 강세와 외국인의 매수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일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재 한국 시장의 강세의 모습을 떠받치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 전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 달러보다 한국 원화가 살짝 덜 강세인 것은 그나마 다행히 이것은 강세로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대국들이 더 강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더 유리한 면들이 있는 거죠. 상당히 이러한 그 환율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골디락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시장에서 쭉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살짝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2630포인트 이하에서는 순매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기금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700까지 올라오니까 살짝 발을 빼는 모습, 그리고 자사주라든지 이러한 것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 가는 모습, 이런 면에서 외국인은 돈이 들어오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돈이 빠지는 모습, 누가 이길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지만 신정부의 특징이 부동산보다는 새로운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주식, 에코리 마켓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부를 늘려주는 것. 그럼 그렇다면 돈이 부동산에 가서 투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가 경제의 핵심인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도 신정부의 발판을 그 방침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국내 기관 투자가도 반대로 살짝 매수로 다시 돌아온다면 양수 겸장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신정부 초기 단계에는 충분히 그런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은 거의 1조 가까이를 샀고 금융투자가 2조를 샀네요. 반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소폭 좀 줄이는 모습, 사긴 하지만 좀 줄여지는 모습. 기타 법인 여기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 5,567억 이런 모습인데, 신정부가 들어서면 여기도 이제 추가로 상승할 한 3개월 정도는 추가로 상승으로 다시 더 크게 돌았을 가능성, 얘가 둘이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3천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하자는 게 결론적인 말이죠. 또 하나의 요인은 미국 정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반영되고 있다. 지금 CPI도 그렇고 PC 물가지수도 있고 2% 초반대인데 이게 1%대만 떨어진다면 충분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자금을 펌프질해 줄 가능성. 파웰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파웰은 6월부터 살짝 FOMC 문구의 변화의 조짐을 줄 가능성. 이 문구를 보는 거죠. 그리고 9월에 실질적으로 내리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3개월 동안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은 이야기했고, 다양한 국채 수급 개선 정책도 실행할 가능성. 다양한 국채를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정부는 SLR 규제를 6월에서 8월 중 완화할 가능성.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할 전망. 그렇죠? 네. 다음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화법인데,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약해져 있는 수급을 좀 강화하면서 금리를 끌고 내려오는 그러한 전략을 쓸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거죠. 네, SLR 보완 규제를 좀 중화시키고 완화시켜주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을 강화시키면서 수급을 조절해 주는 것. 또한 무역 법안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국채를 좀 더 많이 사고, 특히 장기채를 좀 많이 사달라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100%죠. 네, 100%로서 이제 금리도 거의 꼭대기 다 왔다. 스물스물 바로 내려가지 않겠지만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금리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네, 10년짜리가 5%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끝난. 금요일날 미국 주식 채권 시장을 보면 미 국채 2년이 3.898, 4bp 빠졌습니다. 네, 10년짜리는 4.397, 2.7bp 하락을 했고요. 20년짜리는 4.928, 30년짜리 4.923.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머는 상당히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은 오게 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주요 국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미국 국채 보유 현황 및 TBAC 전망. 여러분, 이제 TBAC는 뭐냐면 미국 국채 발행 미국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죠. 네, 매월 분기별로 국채 발행 전망과 경제 분석을 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스테이블 코인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을 커지고 이들이 결국 상당한 수준으로 미국 국채 수급을 담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또 한국의 밸류에이션 문제죠.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전망. 12개월 PBR이 0.8에서 0.9배인데 1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PBR이 1배까지 가면 3,000을 넘어서는 모습. 네, 저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숙제죠. 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콥스피는 9개월 만에 2,7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조선방산 온전의 주도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지주사, 금융사, 화장품에 이어 엔터까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 시장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6월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감 또한 증시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죠.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가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10개월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올간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로 1370원대까지 하락하며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올해 주요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우려를 자아냈던 미국 관세정책 파급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죠. 미국 관세정책이 위협 이후에 유예 및 철회를 반복하는 타코 현상, 이거로 신조어가 등장을 할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는 거죠. 지난 28일 미국도 1심 재판부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했다. 일단 그릇에 금이 가게 한 거죠. 이후 연방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가지고 또 이게 기존에 관세 때렸던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살짝 금이 가긴 했다. 강세를 보이는 한국 시장과 관세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 차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숨고르기 시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살짝 쉬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신정부가 화요일이면 다시 들어서기 때문에 기대감이 빵빵 터질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4월 급락 이후 강한 반등을 보이며 이전 고점을 회복하거나 경신한 상황이다. 좀 쉬어갈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금주 글로벌 주요 매크로 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어 실제 데이터와 시장 상승폭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전략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간 추천 종목은 이재명 정부 수혜주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벌써 이재명의 어떤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에서 건설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지배구조 이런 쪽으로 계속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순환매 종착지는 지금 증권지에 와 있을 정도로 증시 화랑 기대감이 기결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될 사람 자체가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국가의 상승 동력을 마련한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새로운 변화는 우리가 가능한다는 거죠. 네. 대통령 당선 시 테마가 소멸을 되고 정책 실행에 어떤 것을 포커스를 두고 이 신정부는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러한 기대감들이 올라온다면 글로벌 시장적으로 한국 시장도 많이 올라와서 쉬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상승에 배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신정부는 단순 밸류업을 넘어서 지배구조 변화 기대가 핵심이다. 자사주 랠리는 대형 그룹사와 중견그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죠. 지주사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지난 한 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와 같은 지주사 동반강세는 차기 정부가 추진할 자본시장 개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지주사들 대부분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네. 자회사와 손자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데도 자체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가 자회사들과 함께 중복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연결 실적과 자회사 지분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현재 여겨졌다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출범할 배율협 정책이 저평가 해소에 맞춰져 있는 제도도 지주사들 주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도 지금과 같은 저평가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평가 반영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 H효성, 하나, 코롱, 대웅, 세아베스틸, S&T홀딩스, SK, SK스퀘어, 삼양홀딩스, 키스코홀딩스 이런 전체적으로 중대형사 탈업소 지주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순자산 PBR들이 너무 낮은 거죠. 0.4, 0.57, 0.26. 코롱 어떤 친구가 저에게 우리 스터디 모임, 우리 카페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코롱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을 또 잘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친구분께 사과드립니다. 자,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올랐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공약이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되는지 정책의 규모와 실행 여부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테마는 선거 전까지 활용하기 좋지만 대통령이 확정되면 테마도 소멸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실제 정책이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틀 하루밖에 안 남은 거죠. 따라서 한국의 주도주인 조선방산온전, 그 중에서 온전이 가장 나아 보이고 K경쟁력, 화장품, 음식료, 엔터, 그리고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바이오, 마지막으로 기대감은 낮지만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전망되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여기에 이제 대북주를 하나 넣고 싶죠. 대북주와 중국 소비주. 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난티라든지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네, 뭐 화장품 들어가 있으니까 여행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시장에 새롭게 떨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올랐다. 좀 쉬어갈 타임이지만 한국은 신정부가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정부 실행 정책의 펌프질이 지속될 가능성 추경 통과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7월 중순까지는 고고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신정부 행정 어떤 정책 중심으로 장이 올라갈 것 같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것들의 수혜주,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종류의 그런 수혜주들이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 선별은 저희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종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중국 시장은 휴장이네요. 네, 왜 휴장인지 모르겠네. 미국 5월 ISM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은 한국 주식은 대통령 선거로 휴장. 미국 4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 수요일은 미국 5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죠. 다음 미국 5월 ADP 취업자 지수, 연준 베이지북이 나오네요. 목요일 날은 22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네,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가 되네요. 금요일은 한국 증시가 휴장이죠. 네, 현충일로. 그다음 미국 5월 고용 보고서가 나타나고 유로존 1분기 GDP 확정치가 나타납니다. 쉬는 날에 우리가 두 번이네요. 목요일, 금요일. 네. 즐거운 휴일이 이어진 건 좋은데 또 장 좋을 때 쉬면 또 기분 나쁘죠. 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관 7월 중순까지는 장을 가지고 가자, 고고하자.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번 주 투자 종목, 관심 종목, 추천 종목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아침입니다. 제가 일요일 아침에 약간 발음도 좀 어눌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